문하고 윤이 굉장히 티격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물러가는 사람이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죠. 왜냐하면 물러가는 사람은 힘이 없어지고 당선된 사람은 떠오르는 권력인데 모든 힘이 당선된 사람 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래서 물러가는 사람은 퇴임 이후에 자기가 조사받을까봐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식에 기반해서 볼 때 결국 물러가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적당히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현재와 유사한 이 정권 교체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무현과 이명박으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당선되고 노무현 정권이 물러갈 때 처음에는 좀 원활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보면 BBK 특검이 있고 인수위 기간에 또 삼성 특검이 있었는데 두 개 다 원만하게 덮어버리고 결국 이명박이 편안하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취임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노무현이 청와대 기록과 또 각종 데이터를 담은 디스크 등을 봉화마을로 가져갔다, 뭐 이런 시비가 슬슬 붙고, 그리고는 총선에서 이명박 진영이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위가 시작되었고 광우병 촛불 시위가 사그러들자 그때부터 이명박이 반격을 해서 노무현 진영을 초토화시키고 청와대까지 불려간 노무현이 결국 자살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활한 듯 보였는데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서 부딪히기 시작한 노무현과 이명박의 사례와, 그리고 이건 대선 때까지만 해도 나름 원활하게 보였던 윤과 문의 관계가 대선이 끝나면서부터 둘이 처음 만나는 부분에 MB 사면을 놓고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용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하는 총재 임명 그리고 또 뭐 법무부 업무 보고 등에서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하는 총재 인선을 놓고 문하고 윤이 충돌해서 문이 이창용 하는 총재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근데 윤 쪽에서는 자신들이 사실상 내정하고 윤이 지명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윤 측이 협의나 추천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윤 측은 청와대가 하는 총재 발표 10분 전에서 연락해서 사실상 통보했다. 그래서 청와대가 협의했다고 볼 수 없다 했고, 청와대는 장제원에게 이창용이가 어떤지를 미리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창용과 다른 한 명에 대해서 장제원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다. 장이 이라고 해서 청와대가 이로했다. 그쪽 인사를 원하는 대로 해주면 선물이 될 것 같았는데 당황스럽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윤 측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하겠다. 자, 이 말에 밑줄을 쫙 그어서 앞으로 이 말에 대한 배경이 좀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 당선인 측에 정식으로 추천해달라고 해서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하면 발표하는 게 존중인데, 그래서 추천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원의 감사위원도 임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난리가 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비춰져요. 자, 이뿐만 아닙니다. 박범계가 오늘로 예정되었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가 취소가 된 데 대해서 할 말은 있지만은 안 하겠다라고 침묵을 했는데 변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 차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라고 말꼬리를 흐렸어요. 자, 인수위는 오늘 9시 반에 법무부를 불러 의견을 들으려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이 원하는 거죠.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 공약에 반대를 하자 업무
보고 퇴짜로 응수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김호수가 검찰의 독자성 운운하며 슬쩍 윤석열 쪽의 입장으로 기우는, 그래서 김호수가 변심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교체기에 별 인물들이 다 등장하는데 김호수는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윤석열 쪽에 붙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자, 인수위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윤 공약 반대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러면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시켰는데 인수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냉각기를 가지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고 유예를 통지했다라고 하며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서 40년 후에 퇴임할 장관이 업무보고 하루 앞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현한 것이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이제 기강을 잡겠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이가 또 한마디 해서 요즘 권성동이가 윤의 복심어로서 윤이 말하지 않는 것을 권성동이가 다 말하고 있다고 봐요.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에 이어 총리 한 것 찰 것처럼 하니까 권성동이가 좋은 걸 다 가질 수는 있냐라고 반박을 했죠. 자, 권성동이가 문 권력의 달콤함에 청와대를 못 놓고 있다. 그러니까 고민종이가 MB가 달콤했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이가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달콤해서 이전 공약을 파기한 거다 라고 용산 이전이 아니라 문은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하다가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이가 이명박이가 청와대 생활이 달콤하다고 말했느냐고 친위 출신의 권성동이를 깠는데 이명박 시절 권성동이는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제가 기억하는 청와대 생활은 새벽부터 휴일 늦은 밤까지 달콤한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반박을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고달프게 청와대 생활을 하는데 너희는 MB 때 니는 청와대 비서관 하면서 달콤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권성동이는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라디오에 나와가 국방부 이전이 무슨 안보 공백이냐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많은 국민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은 문이 2번 약속했던 상황인데 실천 못했다. 들어가 보니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MB하고 문가리하고 만남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에 합의가 안 돼서 만나서 얼굴 붉히고 헤어지면 현 대통령도 타격, 당선인도 타격 아니겠느냐. 중요한 부분에 대해 합의가 안 된다면 굳이 만날 필요도 없다. 이유도 없다. 5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겠다면 우리도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